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해영사 김종우입니다. 이제 한능검 63강입니다. 실력양성운동하고 노동농민운동, 사회적 민족운동 전개인데 여기는 제 거 교재 304페이지입니다. 여기는요 뭐가 제일 잘 나오냐면 물산장려운동이 정말 잘 나옵니다. 여러분, 이 물산장려운동이 너무너무 잘 나와요. 플러스 이제 밀립대 설립운동이라든지 그다음 문맹퇴치운동도 잘 나오고요. 밀립대, 그다음 문맹퇴치, 그다음 형평사까지. 근데 요게 잘 나오더라고 요새. 물산장려운동하고 형평사가 은근히 잘 나와요. 그리고 베스트는 뭐냐? 언제나 베스트는 좌우합작 신간해입니다. 신간해가 제일 시험 문제에 잘 나온다. 신간해가.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이 빅3 봐야 돼요. 물산장려운동, 형평사, 신간해. 요 빅3 위주로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 정도만 여러분이 봐주시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어요.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통 한 문제 나옵니다. 여기서 한 문제 나오니까 시험 보기 전에 꼭 여기 한번 보시고 가야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이제 내용 들어가도록 하죠. 실력 양성운동입니다. 이거 미음 시리즈라고 해요, 저는. 왜? 다 미음자 들어가거든요. 물산장려운동, 문맹퇴치운동, 그 다음 또 이제 밀립대 설립운동. 이렇게 세 개 다 미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미음 시리즈. 물산장려운동, 밀립대 설립운동, 그 다음 문맹퇴치운동. 다 미음자 들어가서 물산장려운동이라고 한다. 배경 보면 회사령 폐지 1920년 허가 신고제 이후 민족기업 일본기업 관세 철폐. 그러니까 뭐냐 배경이 이게 뭐냐면 관세가 철폐되는 거예요. 일본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관세가 철폐된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상품이 싸게 들어와요. 그럼 우리나라 경쟁력이 이 당시 없었을 텐데 일본 상품이 싸게 들어오면 우리나라 망하겠네. 그리고 회사령 폐지하면서 일본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막 들어옵니다. 일본 회사들 들어오지, 일본 제품 막 싸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인들 이제 몰락하겠네. 어떡하냐? 어떡합니까? 국산품 사야지. 그렇죠? 그래서 국산품 애용운동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노제펜하고 비슷한 거야. 노제펜 사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사지 않겠습니다. 왜? 일본 거 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그 반도체 규제하니까 그에 대한 반발로 한 거고 이 당시는 이제 일본 제품이 너무 싸게 들어오니까 우리 물건 우리가 쓰겠습니다. 이 운동을 전개한 거예요. 국산품 애용 운동으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물산장려운동인데 이게 평양에서 맨 처음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으로 퍼져요. 그래서 서울은 23년. 그래서 평양에서 20년, 서울에서 23년. 20년 초반이네요. 조만식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조만식이 평양에서 맨 처음 시작했어요. 조선물산장려회 국산품 애용운동이다. 그래서 요게 사료로 잘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무조건 암기해줘야 돼요.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 그렇죠. 우리 거 우리가 쓰자. 내 살림 내 것. 조선 사람 조선 거. 국산품 쓰자. 한국 사람이 한국 거 써야지. 누가 한국 거 쓰냐? 제품이 좀 안 좋더라도 우리 거 우리가 쓰자. 이게 자본주의 논리로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자본주의 논리로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국 게 어디 있습니까? 가성비로 따져야지. 좋은 걸로. 그렇죠. 좋은 걸로 따져야 하는데 그거 아니다. 우리 한국 사람, 조선 사람 아니냐? 조선 사람이라면 조선 상인들 몰락하지 않게 우리가 제품 좀 안 좋더라도 좀 비싸더라도 쓰자. 애국심으로. 역시 우리나라. 이 당시는 나라가 없으니까 애국심으로 하긴 뭐하고 애족심으로 해야 하나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줘야 한다. 내 살림 내 것, 조선 사람 조선 것. 요거 나오면 무조건 물산장려운동입니다. 그리고 자작회, 그 다음 토산애용 부인회 같은 데에서 이걸 조직해가지고 더 활성화시킵니다. 그런데 실패해요. 국산품 애용해줬더니 고맙다고 기업들이 생각해가지고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격을 상승시켜요. 이게 진짜 나쁜 새끼들. 근데 자본주의 논리로 하면 또 그것도 맞죠. 여러분 잘 팔린데 뭐 들어. 제품 향상시킵니까? 그냥 파는 거지. 그래서 독점이 안 좋은 거잖아요. 독점이 안 좋은 거야, 여러분. 경쟁을 해야지 좋은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좋은 가격으로 하죠. 독점하면 가격 계속 올라가요. 독점하면 무조건 가격 올라가. 자동차 봐봐. 우리 현대자동차 독점해보니까 현대자동차 제가 맨 처음 탔던 차가 우리 집에서 그때 뭐 탔더라? 소나타 탔는데 그때 2,000 주고 샀어요. 2,000 주고.
2,000주 샀어. 지금 소나타 3,000 넘잖아. 풀업을 하면 3,400, 거의 3,800 가까이 가던데, 풀옵션이. 그쵸? 그때 풀업이 2,000이었어. 2,000 안 됐어요. 한 1,800, 1,900이었어요. 너무 오래됐다. 20년이 넘었으니까. 20년이 넘었으니까. 독점 하니까 이 가격이 확 올라가죠. 확 올라갑니다. 근데 그 당시 BMW 벤츠도 한 1억 갔을 것 같은데, 지금도 1억이잖아. BMW 벤츠나 뭐 가격 뭐 상승률이 그쵸. 근데 현대는 이 상승률이 제네시스 같은 거 요새 벤츠 따라잡잖아요. 왜? 좋아서? 국산이니까 편하니까. 그다음 뭐 관리하기도 편하고 하니까 사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저도 현대 싫다고 저희 사모님한테 테슬라 사달라 했다가 주제를 알아야 한다고 크게 혼나가지고 주제를 모른다고 해가지고 테슬라 못 샀네. 내 목표는 테슬라인데, 그렇죠? 친미주의자. 테슬라인데 못 샀어요. 크게 혼났습니다. 주제를 알아야 한다고. 주제를 알아야 한다고. 그렇죠? 그다음 그래서 가격 실패. 가격을 어떻게 하면 상승해 버려요. 그리고 기업가들이 뭐야? 친일 세력들이야. 아니 우리가 우리 물건 사줬는데 사주고 보니까 친일파들이네. 일본 놈보다 더 싫은 게 친일파잖아요. 친일 세력이 관여한다. 사회주의 계열이 비판합니다. 야 너네들 조선 거 사줘봤자 그 새끼들 친일파고 가네들은 너네 생각하지 않아. 너네가 국산품 사용해주면 그 돈 갖고 외제 사. 너네가 막걸리 먹을 때 막걸리 사장은 위스키를 먹어. 이겁니다. 너네가 메리아스를 사줄 때 메리아스 공장 사장은 명품 옷 입어. 해외 구찌, 샤넬, 에르메스 옷 입는다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정신 차려. 이렇게 해준 거예요. 자본가를 위한 거라. 그래서 이런 거에 맞물리면서 어떻게 결국에 실패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커요. 가격상. 아무리 국산품을 사용하자고 여러분 애국심 이런 거 한다고 해도 가성비가 떨어지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일정한 품질은 돼야 돼요. 노제팬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지금은 우리나라 제품 질이 세계 어디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잖아. 근데 이 당시는 뒤떨어져요. 제품 질이 안 좋아. 제품 질이 안 좋은데 가격은 올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돼? 국산품 애용운동을 했다는 거. 20년대 초반에. 이렇게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양에서 맨 처음이에요. 조선물산, 그쵸? 먹고 팔고, 그쵸? 사고 쓰자. 이렇게 든메로, 르손, 리우 이렇게 읽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손으로 만든 광목이 뭐냐? 옷감이 옷방. 조선 사람, 조선 광목. 자스가리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요게 제일 잘 나와요.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 조선 사람, 조선 것. 성극태가 아니고 태극성. 광목은 태극성. 옛날 이렇게 읽었거든. 그렇죠. 지금 요렇게 있죠. 요건 서양식이고 동양식 원래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쫙 이렇게 한 거지. 조선 사람, 조선 것. 우리 것, 우리가 쓰자. 이거 나오면 뭐다? 물산장려운동 20년대 초반 평양에서 조만식이 맨 처음 시작했다. 그다음 근데 이거 실패했다. 알았죠? 이건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이거 왜 실패했다? 가격 상승, 일본의 방해. 그다음 밀립대 설립운동 2차 교육령으로 대학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그 전까지 조선에 대학이 없어요. 그래서 조선교육계 중심으로 밀립대학 기성회가 나타나요. 이상재가 이제 주도합니다. 서울에서 23년. 대학을 설립해가지고 우리 뛰어난 인재, 우리 인재를 키우자. 나라를 발전시키려면 인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1천만 동포가 이런 식만 내면 1,000원 되죠? 1,000만 원 되죠? 이 1,000만 원 모금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당시 1,000만 원 엄청난 겁니다. 이 1,000만 원 모금해가지고 이 돈 갖고 대학 설립하자. 대학 하려면 돈 많이 들거든요. 진짜 돈 많이 듭니다. 건물부터 해가지고. 중고등학교는 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연구하고 해야 하니까. 그래서 만주, 미국, 하와이 등지에서도 모금을 해요. 근데 실패합니다. 왜? 부자들은 돈 안 내요. 그 다음 가뭄수혜로 모금이 부진하고요. 또 일본이요. 대학을 설립해버려요. 명분이 없어져. 이게 경성제국대학입니다. 지금의 서울대가 만들어져요. 명분이 없어. 우리나라에 조선에 대학이 없는데 일본이 대학 만들어버렸잖아. 근데 이 대학은 친일파와 일본인을 위한 대학이에요. 조선을 위한 대학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성제국대에는요, 이과대가 없어요, 이과대가. 그게 과학하고 공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 새끼들이 과학과 공학, 공대를 배우면 나라가 발전한다. 안 된다. 그래서 뭐만 만드냐면 의대하고 여러분 법대, 그다음 물리대, 문과. 여러분 솔직히 해서 저도 역사 전공이지만 역사 많이 한다고 여러분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되죠. 나라의 발전에 도움되려면 과학이 발달돼야지. 근데 과학 관련된 과가 없어요. 그다음 의대. 사람 생명 살리고 좋죠. 근데 나라 발전하려면 여러분 사람 생명 한두 명 살리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산업이 발전해야 돼? 산업이 발전하려면 공대가 있어야죠. 그걸 없앤 거예요.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고등학교 때 가장 똑똑한 애들이 과학을 전공하지 않고 공대를 가지 않고 어디로 간다? 의대를 간다. 이거 나라 멸망의 징조입니다. 아니 그러면 산업은 누가 발전시키는데? 뛰어난 인재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머리 좋은 놈들이 자기가 잘해서 머리 좋은 줄 알아. 이건 사회적 결과거든요, 여러분. 사회적 혜택을 받은 거야, 머리 좋고 한 애들. 그럼 그 머리를 사회를 위해서 써야 하는데 개인을 위해 쓴다고. 그럼 범죄행위입니다. 머리가 좋다면 내가 그 누구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걸 사회에 써야 돼요. 그걸 개인의 이익에 쓴다? 그럼 범죄행위죠. 사회적으로 도움받은 걸 배신한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트라는 애들이 다 의대를 가니 이게 나라가 멸망의 징조입니다. 이게 멸망이. 우리나라 내가 볼 때는 이제 멸망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도 안 나고 있는데 뭐. 그렇죠? 계속 이렇게 해서 가다가는 이거 미래가 박쥐가 못 삽니다.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인재는 과학으로 가야죠, 과학으로. 근데 일본 이게 이 의대 가고 법대 가고 하는 전통이 언제 생긴 거야? 이때 생긴 거예요. 이때 생긴 거예요. 그렇죠? 과학적인 이런 사람이 발전하는 사회가 돼야 하는데 맨 문과는 법대 나와가지고 변호사, 판사, 검사하는 사람들만 이제 잘 나가고 그다음 의사만 잘 나가고 하니 이 나라가 뭐 이거 누가 일을 해요? 누가 일을 해요? 이거 일본이 이걸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준 폐해 중에 하나죠. 그래서 결국에는 밀립대 설립운동도 실패하게 됩니다. 또 하나 실패한 이유, 모금을 왜 부진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자식은 지금 초등학교도 못 가고 있는데 대학을 어떻게 설립하냐? 대학 설립해서 뭐하냐? 어차피 친일파 새끼들이 갈 건데 내 자식은 지금 초등학교도 못 가고 있어. 초등학교 못 가는 상황에서 뭐 돈을 내서 대학을 만들자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교육은요, 대학 교육부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라가 발전하려면 초등교육부터 탄탄해야지 발전할 수 있어요. 초등교육에서 이제 중등, 고등으로 이렇게 발전해야죠. 아직 초등교육도 안 된 상태에서 대학부터 설립하자고 하니까 이게 민중들, 국민들이, 시민들이 찬성할 리가 없죠. 그리고 일본이 방해하고. 그래서 이것도 실패. 그 다음 밀립대학 기성의 창립 총회 기념사진입니다. 됐고. 그다음 문명퇴치운동. 이거 이제 깨달아가지고 안 되겠구나. 대학 설립이 안 되구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문맹률이 너무 많다. 이 문명부터 어떻게 퇴치하자. 그래서 문자보급운동을 합니다. 문자보급운동. 이거 잘못됐네. 이거 31년입니다. 최근 제도됐죠? 그렇죠. 최근 제도된 34년. 오케이. 최근 제도됐네요. 파워포인트 잘못됐네. 문자보급운동이에요. 29년부터 34년까지. 조선일보가 주도합니다. 한글 교재, 조선어학회가 참여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조선어 강습회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한글 교재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효가 뭐냐.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우선 한글부터 가르치자. 이걸로 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일본이 35년에 금지하면서 이건 결국엔 실패하게 되고, 분화로드 운동 뭐냐? 러시아어로 민중 속으로 가자는 거예요. 민중 속으로. 민중과 함께 하자. 그러니까 대학생들, 지식인들이 시골로 내려가서 사람들 배우고 가르치자. 이거 하는 겁니다. 동아일보에서 주도한 거예요. 농촌 계몽운동입니다. 미신타파, 구습제거, 민중 속으로 가서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일제가 방해해서 실패하게 된다. 신문의 상록수에 이 얘기가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문자 보급운동은 누가? 조선일보가
분화로드 운동은 동아일보가 주도했다. 이거 두 개 합쳐서 우리는 문맹퇴치 운동이라고 하는데 결국에 일제의 방해로 이것도 실패한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분화로드 운동이 조금 더 잘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 개 배운 거예요? 3개 배운 거예요. 미음 3개 배운 거야. 미음 시리즈.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들이 실력 양성에 기반해서 했던 게 바로 미음 시리즈다. 첫 번째 물산 장려 운동을 했는데 이거 결국에 어떻게 했다? 실패했다. 두 번째 밀립대부터 해야겠네요. 밀립대 설립운동을 했는데 다 30년, 20년대 초반이에요. 밀립대 설립운동을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된다? 실패된다. 세 번째 문맹퇴치 운동을 했는데 이것도 일제의 방해로 실패했다. 그러면 민족주의계에서 했던 실력 양성 운동은 결국에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 이게 다 뭐다? 3개 미음 이거 니은인데 미음자다. 그래서 미음 3 운동이라고 합니다. 물산장려, 밀립대, 문맹퇴치 이 중에서 물산장려가 시험 문제에 제일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민족주의가 물산장려, 밀립대, 문맹퇴치 했지만 결국에 실패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실패로 해서 타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일부가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린 해도 안 되는구나. 우린 해도 안 돼. 그럴 바에 뭐 하자? 일제의 정책에 타협하자. 그래서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나타나요. 이 타협적 민족주의자가 바로 이광수, 채린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나중에 친일파가 됩니다.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절망감이 결국에는 친일파를 만든다. 나약했다는 거죠. 나약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나약해요? 아니면 거기에서도 어떻게 돼? 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사회나 꼰대가 있잖아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꼰대들. 그래서 꼰대들이 이렇게 여러분 꼰대라고 다 나쁜 거 아닙니다. 꼰대들 특징 자기 갈 길 쭉 가요. 그렇죠? 이제 자기 갈 길 가는 쭉 가는 어떻게 그 꼰대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꼰대들. 비타협적 민족주의자가 있는데 그들은 이제 남아요. 남아서 계속 독립운동합니다. 하지만 민족주의자 두 개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이 소수만 있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가 어떤 걸 하냐? 이제 좌익하고 연합을 해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신간회입니다.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온 신간회가 이제 나옵니다. 한마디로 실력 양성 운동이 실패하자 민족주의가 두 개로 갈라지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나중에 사회주의와 연합한다. 또 일부는 친일파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노동농민운동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이거밖에 안 나와요. 암태도하고 원산.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식계획으로 여러분 농민들이 몰락합니다. 그러면서 식민지 지주제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20년대에 생존권 투쟁이에요. 소장료가 너무 많다. 80%예요. 이거 어떻게 먹고 사냐.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거 인하하는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암태도 소작쟁인데 유일하게 성공합니다.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지주가 조선인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암태도만 성공했다. 몇 년? 23년. 신안군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태도. 30년대는 일제의 탄압으로 이런 게 없어요. 회유책으로. 그래서 이건 다 지하 조직화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거는 이 암태도밖에 없다. 23년. 노동운동도 여러분 일제 식민지 공업화 정책으로 저임금, 장기간 노동,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정말 힘들었대요. 왜 그러냐면 이 일은 일본인보다 1.5배에서 2배를 하는데 여러분 이때 12시간 노동했대. 12시간. 12시간에서 14시간. 엄청난 거죠. 지금 지금도 그렇게 일하자는 사람 있던데 미친 거죠. 일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8시간 노동제 지금 나오고 8시간 노동제 웃긴 거야. 8시간 노동제 나온 지가 지금 150년 넘었는데 지금이야 우리나라에서 8시간 노동제도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우리나라 일 많이 해요, 여러분. 그 옛날에 손학규 그 분이 옛날에 선거 나오려고 했을 때 캐치플랜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캐치플랜 저녁 있는 삶. 저녁 있는 삶이 있어야지 사람이 여러분. 이 저녁은 가족과 먹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저녁 있는 삶.
이게 인간다운 삶이죠. 맨날 일에 쩔어가지고. 그러니까 원합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원합을 추구해서 공무원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 퇴근하니까. 이걸 퇴근할 때 눈치 보는 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진짜. 당군 역사에 왜 퇴근할 때 눈치를 봐야 돼, 이거. 그렇죠? 퇴근할 때 눈치 안 보는 그런 나라가 돼야 할 텐데, 우리나라 너무 눈치를 봐. 그래서 저임금 12시간 이상 노동하는데 임금은 반절이에요. 열악한 작업 환경은 사람들 죽어나요. 근데 지금 변한 게 없는 것 같네. 그쵸? 우리나라 지금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생존권 투쟁 임금 인상해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생존권 투쟁이에요. 그래서 노동조합도 만들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원산부도 총파업입니다. 영국 회사인 라이징 선이에요. 라이징 선, 떠오른 태양. 라이징 선 회사에서 중간 관리였던 일본인이 조선인을 때립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폭발해가지고 원산에서 총파업이 발생하는데요. 이걸 신간회가 후원합니다. 이게 원산부도 총파업입니다. 29년. 요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30년대 지하조직화되는데 30년대 이제 을밀대 투쟁이 있습니다. 강주령이라고 여성분인데요. 평양 곰공장을 다녔는데 저임금에 이제 항의하면서 을밀대에 올라가지고 고공투쟁하신 분입니다. 가끔 한능검에 나옵니다. 한능검에 이거 강주령 여성분입니다. 가끔 나와요. 그림하고 같이. 네, 시험 문제는 원산, 암태도가 압도적으로 잘 나온다. 이거 두 개는 꼭 기억하시고 서브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암태도 23, 원산 29. 특히 원산은 신간회가 후원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사회주의가 이제 전파돼요. 우리나라에. 레닌이 약소 민족 독립운동 지원한다고 하고 실제 우리나라에 돈도 줘요. 그래서 3.1운동 이후 청년 지식인 중심으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확산됩니다. 그리고 25년에 우리나라에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조선공산당 만들어지고 노동 농민운동 하니까 일본이 깜짝 놀란 거야. 이 공산당의 가장 큰 일본한테 보기엔 문제는 왕정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일본은 천황제잖아. 일본의 핵심이 천황이거든요. 덴노야. 덴노거든. 이 덴노가 무너지면 일본 무너지는 거예요. 그 2차 세계대전 항복할 때 최우선 조건이 뭡니까? 덴노제 유지 아닙니까? 근데 이 덴노제를 어떻게 돼? 여러분 없애겠대. 여기서는 일본 놈들이 난리 나죠. 그래서 일본이 만든 법이 치안유지법이에요. 독립운동자와 그 다음 공산당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악법 중에 악법이죠. 그래서 결국에 일제 탄압으로 해체돼요. 이렇게 세력이 약화되니까 민족주의자들도 세력이 약화되고 공산주의도 세력이 약화되니까 둘이 조인을 합니다. 이게 뭐다? 신간회예요. 조인한 게 신간회. 신간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좌우가 합작된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로 좌우가 뭐 됐다? 합작됐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How? 청년운동 있는데 여러분 그냥 넘어가세요. 청년운동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세요. 이거까지 볼 필요 없습니다. 나오면 어쩔 수 없어. 틀리세요. 그냥 여기까지 못해요. 할 거 여러분 여기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60점만 넣으면 되잖아요. 여기까지 할 필요 없고 소년운동은 20년대 어린이날 제정했다. 누가? 방정환이. 그리고 어린이 잡지도 있었다. 이건 천도교에서 주도했다. 이 정도만. 더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이 정도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이건 나올 만한데 이거는 나오지도 않고 나와도 그냥 틀리면 됩니다. 이거 어린이날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도 여러분 치안유지법은 기억해야 돼. 25년으로. 근데 왜 기억해야 하냐면 치안유지법으로 좌우가 합작되니까. 난 근우회는 봐야 돼요. 여성운동 단체. 요새 여성운동 단체들 잘 나오거든요. 근우회. 뭡니까? 여성계 민족유일당 운동으로서 자와 우가 합치된 겁니다. 이거 사료 잘 나와요. 단결하자 조선의 자매들아. 단결하자 조선의 자매들아. 이 자매들아 나오면 무조건 근우회입니다. 자매들아. 단결하자 조선의 자매들아 나오면 무조건 근우회. 신간회랑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매단체예요. 그래서 근우회는 신간회와 거의 비슷해요. 27년 생겨서 신간회가 없어지면 31년에 없어집니다. 중요합니다.
신간의 자매단체로서 이 자매, 단결하자 조선의 자매들아, 여성단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잘 나와요. 그 다음 형평운동, 이건 백정차별운동입니다. 백정차별 반대운동이에요.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폐지됐는데 아직도 신분에 대한 차별이 있네. 그래서 특히 어떤 차별, 백정 자식들은 도안이라고 이제 호족이 기록되어 있어서 학교 입학을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자녀 그 교육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조직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조선의 형평사예요. 진주에서 23년에. 그리고 형평사 대회를 25년에 엽니다. 그래서 백정 차별 폐지, 백정 자녀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23년에 진주에서 조선의 형평사를 조직한다. 하지만 일제의 방해로 이것도 결국에 실패하게 된다. 이 형평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 지금 얘기했던 거 20년대예요. 20년대. 그 다음 이르기 가운데 이제 민족유일당운동이 나타납니다. 민족주의가 분열되죠? 여러분 민족운동이 분열돼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또 민족주의도 분열돼. 타협과 비타협. 이광수와 체린애들은 타협. 아니다. 이상재 같은 분들은 그래도 일본에 반대하면서 해야 한다. 그래서 비타협.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중공합작되고요. 치안유지법으로 사회주의가 약화돼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보면 이거야. 민족주의도 분열돼가지고 약화되고 사회주의는 치안유지법으로 약화되고, 이렇게 두 개 약화되니까 둘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왜 연합합니까? 내가 지금 후보로 나왔는데 너무 잘 나가. 내가 지금 지지율 1위야. 그러면 단일화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근데 내가 세력이 좀 약해. 근데 옆에도 약해. 근데 합치면 차는 이길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 그때 단일화하는 거죠. 힘이 셀 때는 안 해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힘이 약하니까 둘이 어떻게 돼? 연합한 게 바로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오는 신간회다. 신간의 전개 과정을 봐야 돼요. 요거 60만세 운동에서 처음 만나요. 좌우가요. 처음. 여러분 소개팅을 해야지 연애할 거 아닙니까? 자만추 하려고 해도 만나야지 자만추가 될 거 아니야.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 자만추 듣고 웃었네. 정신 차려. 저 자만추 없어. 세상에 자만추 없어. 무슨 자만추야. 다 계획 짜고 해서 만나야죠. 남자애들 내가 항상 뭐라고 하는데, 아니 남자애들 자만추 추구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정신 차려. 남자들 정신 차려. 이병헌 형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니들이 뭔데 노력 안 하?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 선생님 엄청 노력했어. 선생님. 저는요, 나하고 연애했던 분들은 아실 거야. 이거 안 듣겠지만 나는 뭐 먹으러 갈래 얘기 안 해요. 이미 다 계획을 짜와요. 어디 먹을지.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여자하고 처음 만났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탈리아 레스토랑 가. 제일 무난해. 여자치고 파스타 싫어하는 여자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파스타 싫어하면 뭐 먹으면 돼요? 피자 먹으면 돼. 피자. 그냥 마르게타 먹으면 다 먹어요, 여러분. 가자마자 무슨 낙지볶음 먹을 겁니까? 입을 이렇게 벌리면서 먹을 거예요?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제일 무난합니다. 제일 무난.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좀 만나면 이제 어떻게 돼? 조금 이제 한식 가도 되지만, 처음에는, 그리고 처음부터 뭐 이제 써는 건 좀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 스테이크 썰고 하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피자에다가 파스타, 요렇게 먹으면 딱 적당합니다. 먹을 때 그게 최고다. 그리고, 노력을 해야지. 좀 알아보고. 저는 좀 알아보고 다 돌아다녀요. 저는 여행 갈 때도요, A4 용지에다가 4장, 5장에서 계획표 타임라인을 짜요.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그래서 계획표로 했는데 만약 거기에 지체된다. 그럼 시계를 봐요. 딴 데 가야 하는데. 시계를 봅니다. 딴 데 가야 하는데.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하나 빼요. 빼고 이제 가던가 합니다. 막 초조해. 여기 좀 길어지면 딴 데 가야 하니까 막 시계 보고.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해야지. 이런 노력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여기도 어떻게 돼? 자만추가 아니고 소개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60만세 운동에서 처음으로 자와 우가 만납니다. 처음 만나가지고 60만세 운동 같이 해봐요. 괜찮네. 처음 만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조선민흥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정우에서는 최대 단체가 해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간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좌우가 합작해가지고. 중심인물 이상재, 우파, 혼명이, 좌파, 안재홍, 우파와 좌파가 만나가지고 딱
단체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신간회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 B타입적 친일파, 뻑큐. 우리는 어떻게 돼? 친일파 말고 민족주의 그리고 사회주의가 연합해서 이제 가겠다. 기회주의 배격, 기회주의 배격이 뭐죠, 여러분? 친일파 배격입니다. 친일파 없어져라. 정치, 경제, 각성 촉구, 깨달아라. 민족 대단결. 그래서 이걸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각, 단, 기, 각단기. 공단기 아니에요, 여러분. 각단기야. 각단기입니다. 각단기예요. 저 공단기 선생 아니에요. 연락이 없어요. 근데 거기 한국 선생 엄청 많긴 하더라. 각단기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각단기. 다시 각성, 단결, 기회주의 배격, 각단기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돼요. 다시 각단기 꼭 기억하세요. 각단기. 활동, 대중운동 지도, 토론회, 강연회, 원산 노동자 총파업, 광주학생운동 지원합니다. 다 29년이에요. 그 동척 폐지, 그 다음 수호민 운동, 수구호운동, 수련회 강연회 같은 거 개최합니다. 서울에 본부가 있고요. 140개 지회가 있습니다. 최대 합법단체. 합법단체예요, 여러분. 신민회는 비밀결사야. 합법단체가 아닌데 여기는 합법단체다. 이게 달라요. 이게 달랍니다. 근데 여기 오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냐? 306페이지 옆에 암기라고 했는데 신민회라고 돼 있는데 아닙니다. 거기 신간회로 바꿔주세요. 신간회. 죄송합니다. 여기 신간회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신간회가 이제 31년에 해체됩니다. 중국에서 국공합작이 결렬되고요. 일제 탄압하고요. 그리고 원래 안 맞았던 거야. 자와 우가. 힘들어서 서로 만나긴 했는데 체질적으로 안 어울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계기로 일제가 탄압하고 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 갈라지게 된다. 그래서 31년에 갈라지는데 여기 중요한 거 일본의 방해로 갈라지게 되긴 했지만 결정적으로는 좌익의 주장으로 해산됐다. 즉 내부에서 분열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분열. 글로 해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 최대 반일 사회운동이었다. 개인 자격으로 가입 원칙이었다. 근데 암기팀만 암기하면 여기 다 풉니다. 육민정신 원광회. 60만세 운동. 조선 민흥회. 정우의 선언, 신간회, 원산, 광주, 그 다음 해산. 신간회 27년, 원산, 광주 29년, 해산 31년, 앞에 있는 거 26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민정신 원강회만 암기하시면 여러분 여기는 문제는 그냥 다 풀 수가 있어요. 육민정신 원강회만 보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총정리하고 우리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력양성운동 미음 시리즈 3개예요. 민족주의자들이 한 거예요. 물산장려운동, 국산품 애용하자, 밀립대, 우리의 힘으로 대학 설립하자, 문명대치, 애들 가르치자 한 걸. 근데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래서 민족주의자가 2개로 갈라진다. 농민운동, 생존권, 항일운동 있는데 암태도만 보면 된다. 23년. 노동운동은 원산만 보면 된다. 이 원산은 나중에 신간회가 후원한다. 민족유일당운동, 사회주의가 치안유지부로 탄압받으면서 세력이 약화되고 그 다음 민족주의자도 세력이 약화된다. 그래서 둘이 합치게 된다. 청년운동 됐고요. 여성운동, 근우회, 자매단, 조선의 자매들아 단결하라. 자매들아 단결하라. 이거 꼭 기억하시고 여성단체. 그 다음 형평사, 형평운동, 이건 백정차별 반대운동 23년. 그럼 신간회는 육민정신 원강회. 육민정신 원이 어디 갔어? 원강회. 60만세 운동, 조선민흥회, 정우의 선언, 신간회, 원산, 광주, 해산. 진짜 중요합니다. 육민정신 원강회.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 문제 많이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좌우 합작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밑줄 이 운동 진주에 있었대요. 여러분 진주에. 공평은 사회금. 이거 잘 나오는데 공평은 사회. 평등이죠. 공평. 이제부터 기억하세요. 공평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형평사입니다. 다시요. 공평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제부터 기억하세요. 무조건 형평사예요. 공평은 사회 근본. 이거 나오면 무조건 형평사다. 그럼 이거 형평사와 관련된 거 찍으면 되겠네. 어린이날. 이거 아니죠. 어린이날은 천도교. 그쵸? 방정환. 형평사 나온다. 답은 몇 번? 2번. 그쵸. 2번 바로 나오네. 태극서관 아니고요. 그 다음 문화통치 실시하는 결과. 아니, 이거 3.1운동 얘기하는 거죠. 라이징선 석유회사. 이거 원산부도 총파업.
그러니까 백정 차별 반대 운동, 이거 백정 나오고, 그리고 핵심 단어 공평한 사회근무, 이거 나오면 무조건 형평사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좌우가 합작하겠대, 여러분. 그럼 좌우 합작이면 신간에밖에 더 있어. 여기 정우회선은 있네, 정우회선. 그쵸? 육민정신 원광의 정우회선은. 다시. 육민, 정, 신, 원, 광, 해. 끝났죠, 여러분. 60만세 운동, 민흥회, 정우회선은 신간의 원산, 광주, 해산. 평양의 자교회사, 신민회, 이건 신간회. 28 독립선언, 이건 도쿄의 유학생들이 제국신문 이종일 나라 망하기 전 어린이날, 왜 이렇게 어린이날 사랑해? 방정환. 그렇죠. 광주 여기 있네요. 광주 지원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 답은 5번. 육민정신 원강에만 기억하고 있다면 신간에는 그냥 답이 나옵니다. 다시 육민정신 원강에만 알고 있다면 답이 뭐한다? 나온다.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지금 문제 보는데 물산장려운동, 공평운동, 그리고 신간의 이 세 개가 핵심 키워드로 잘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신간의 언제나 베스트입니다. 신간의 암기 팁 다시 보죠. 육민정신 원강에 꼭 기억하시고 이거 대입해서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풀려요. 그냥 풀려요. 60점 이상만 나오면 되니까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조금 쉬었다가 이제 일제시대 마지막입니다. 민족문화 수운동, 국외 이주동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